기관의 눈 연결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지지부진한 가운데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좀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고요. 환경 관련 종목에 대해서 오늘 조금 그래도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처리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SK증권의 신서정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건설주 전문가시니까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 LH 후폭풍,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공기업이 건설을 주도하지 말고 사기업이 주도해라. 뭐 이런 지금 뭐 센티멘트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GS건설, 대리인, 뭐 삼성, 물산 해서 그분들이 조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실적은 좀 올라가게 되는 것인가요? 뭐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예. 일단 LH 사태가 있은 다음부터 건설주 센티멘트 다시 개선되기 시작했고요. 애널리스트로서 정성적인 지표를 말씀드리더라도 최근에 건설업종 다시금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민간 재건축 재개발까지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4월 7일이죠. 서울 재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한 그 정책들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단기 센티멘트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4월 초까지는 건설업종 관심을 가져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살펴볼 주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수처리 관련 사업입니다. 수처리. 예. 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죠. 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이런 환경 규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아무래도 풍력도 있고, 예, 태양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수처리 산업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좀 시장이 어때요? 작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예. 좀 아쉬웠었던 포인트가 에컨스트럭션 시리즈 1탄으로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글로벌리 다 동조화 현상인 것 같아요. 단가가 다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처리 시장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서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을 비교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디밸류 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도 그래도 투자 포인트랑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폐기물 시장은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근데 수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또 제한적이고 우리가 그거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폐기물 시장, 그다음에 물 시장, 수처리 네. 시장, 네. 이게 산업이 크기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네. 그러니까 환경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찾기가 상당히 힘들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뭐 데이터를 내놓는 기관 소스마다 약간씩 상이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 시장도 전체의 5분의 1 가량, 즉 한 20% 이상까지는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폐기물을 자원 순환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폐기물에 이은 이 두 번째 시장 규모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장이다. 그래도 그러면 꽤 큰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나라 물사업 규모, 매출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알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밸류 체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국내 그 물산업의 규모부터 말씀을 드린다라면 글로벌리 비교를 해봤을 때 한 12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129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서 사실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고요. 글로벌 상황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게 단연 미국이죠. 1,519억 달러 정도로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워터웍스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 시장이 규모가 문제라기보다는 성장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CAGR, 즉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매년 4.2% 정도씩은 성장을 할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2.6%에 불과한 시점이고요. 더더군다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물 관련 기업들 지금 수출액 전체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 매출액에서 한 5% 남짓도 안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런 점들이 약간 밸류에이션 디밸류에 연결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우리 신선영 연구원의 김을 빼자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비싼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수요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희귀하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그 조카나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제 그분들 그 에어 조단 나이키 같은 거 사달라고 그럽니다. 네. 그 굉장히 비싸요, 신발이. 뭐 네.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비쌉니다. 왜 비싸냐? 없습니다. 희귀하니까. 한 100켤레, 200켤레뿐이 안 만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와, 물이 좀 부족해 우리나라는 이런 네. 느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네. 사실은 수돗물 유충 사태도 있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슨 막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네. 거는 한두 번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서 그런데 이 성장 가능성이 우리나라도 이 수처리 사업도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좀 드는데 네. 그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서 투자 포인트를 꼽아 보자면 말씀 네. 주셨던 부분들을 다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물 없어서 못 마신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가 상당히 잘 구비가 되어 있죠.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상수도 지금 한 94%, 99%까지 깔려 있고 하수도도 한 94% 정도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제가 좀 주목을 하는 포인트는 2030년도가 되면 건설된 지 25년이 이상 된 인프라가 한 50%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된 지 30년 이상 된 인프라는 한 20% 이상이 될 것 같아서 그 유지 보수 시장이라던가 재보수 시장 쪽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종목을 좀 일찍단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최근에 GS건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GS건설이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 GS이니마 관련해서도 상장 소식들이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유지 보수 시장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더라도 GS이니마 지금 밸류상으로 1조에서 1.5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와 유관하게 계속해서 대형 기업들이 인수라던가 합병 등을 통해서 이쪽 밸류 체인에 진입한다라면 센티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좀 보면 뭐 옛날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수철이 좀 대충 해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물이 깨끗했고. 네. 예.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우리나라 물이 깨끗하다고 수돗물 막 드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요즘 뭐 일단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물질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과거에 없었던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과거에 없었던 이런 균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신규 오염 물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사실은 뭐 그 몽고나 중국에서 날라오는 이런 미세먼지가 당연히 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미세먼지 안에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좀 관리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관련해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데이터를 쭉 정리하다 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당초 설계 당시보다 산업화라던가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농도 수질 유입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개보수에 대한 니즈가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최근 통계 데이터를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체 하수 처리 시설 35개소 중에서 한 27개소 정도가 적정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데이터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한 70% 정도가 고농도 하수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유관에서 화학 처리라던가 아니면 뭐 관 같은 것들을 인프라 시설 개보수하는 쪽으로 니즈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 처리 시설 35개 중에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27개소가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네. 저거 사실은 급하게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GS 건설이 100% 가지고 있는 네. GS 이나미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셨어요. 여기 첫 번째 이게 왜 높은지, 네. 그 다음에 GS 이나미의 성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네.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GS 이니마라는 부분 죄송합니다. 이니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니마. 네. 이니마를 제가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수처리 업체랑 1대1로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기업이다라고 꼭 소개를 시켜드려 보고 싶고요. 국내에 사실 물 관련해서 뭐 인프라를 구비한다거나 수처리를 하더라도 OPM이 많이 받아봤자 5% 남짓이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OPM 2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성장성 관련해서는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면
2020년도에 그 매출액이 한 3천억대가 나왔었는데 2021년도 제가 전망하기로는 4,800억에서 4,9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국내 기업들은 대다수 내수 중심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해서 이니마는 스페인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도 중남미라던가 유럽 쪽이죠. 이런 쪽에서 밸류를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 사실은 굉장히 숨어져 있는 회사네요. 그렇죠? 네, GS니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신서정 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신 OPM이라는 것은 오퍼레이팅 마진인데요. 영업 이익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닌데 워낙에 이제 리포트에 그렇게 쓰시다 보니까 네. 입에 익히셨죠. 네. 예, 영업 이익률을 얘기하시는 건데 타사는 이제 5% 정도 네. 하는데 GS니마 그러니까 GS건설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 밸류가 1조부터 1조 5조까지 평가받을 수 있는 이 회사의 네. 영업이익률이 20% 정도 된다라는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주 다시 한번 돌아가서 건설주 탑픽 하나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게 왜 탑픽인지 네.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네. 건설 애널리스트인데 이 수처리 쪽을 왜 분석을 했냐면 건설 업종이 최근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단기 센티가 뜨고 있지만 이러한 센티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려면 결국에는 신성장 동력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GS건설이 수처리 부분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의 코로케이션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본격화하고 있는 국면인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애드업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GS이니마가 최소 1조 정도 밸류를 애드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전히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중소형사 중에서는 뭐 태형건설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전히 IS동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실적 애드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레포트를 썼었던 금강공업도 추가적으로 2021년도부터 지금 OP단에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법한 건설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서정 SK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